이번 시간에는 록겁격. 록겁격은 그 지난 시간에 양인격을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양인격의 그러니까 운을 취하는 방식을 이제 준용을 합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그 갑에서부터 개까지 그러니까 양간인 경우 지지의 비견 겁재잖아요, 그렇죠? 월지의 비견 겁재니까 양간 대비로 월지가 겁재면 그냥 양인격으로 빼면 되고 양간 기준으로 같은 음양이면 그러니까 양간이니까 양지면 걸록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걸록격으로. 그러니까 갑이면 인월의 갑목, 그렇죠? 병이면 4월의 병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무토는 12운성으로는 사가 걸록이죠. 12운성으로 사가 걸록인데 이거는 이럴 때는 그냥 인수격으로 보는 거예요. 인수격으로 보고 이렇게 오화를 뺀 진술충미,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록겁인데 진술충미는 잡기라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지장간의 에너지가 천간으로 투간이 됐으면 그걸로 변합니다. 바뀝니다. 근데 그런 게 투간된 게 없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인데 그 이렇게 미월의 무토일간이다, 그렇죠? 미월의 무토일간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일단은 요 격의 입장으로만 보면 이거는 겁재잖아요, 그렇죠? 겁재, 그러니까 록겁이라고 보는 거예요. 겁재인데 미중에도 그 정화 있고 을목 있고 기토 있는데, 그렇죠? 기토 있는데 요 기토로 본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기가 올라갔으면 본기 위주로 살핍니다. 그리고 요 이제 그 월지는 트윗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도 힘을 받는다라고 보는 거죠. 나도 이제 무토가 힘이 있는 거고, 근데 요 정화가 올라갈 수 있는 병정화라든지 을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불이라든지 이런 게 병정 가불이 천간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록겁격이다, 록겁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쪽에서 특히 중국명리 쪽에서 어떤 그 다른 데에서는 이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본류가 있고 본래 원칙이 있고 이 원칙이라는 거는 일단은 텍스트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교과서라고 하면 물론 이 교과서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바뀔 수 있죠. 흔히 우리 선현들이 우리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봤느냐, 어떤 식으로 공부했느냐 이런 거가 그 근원이나 출처들이 고전이나 고서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거니까 특히 이제 무토일간한테 지지로 진술충미가 있는데 굳이 세력을 따진다라고 하면 축토라든지 진토 같은 경우는 습토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진중에 무토에 축중에 기토에 같은 토기이기 때문에 힘은 얻을 수는 있지만 습토여서 무토가 뚜렷하게 뿌리 내리는 그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토하고 미토가 있는데 술 중에 무토는 비견이 되는 거고, 그렇죠? 미 중에 기토는 무토한테는 겁재가 되는 거지. 겁재가 되고 여름토가 되니까 미토를 양인으로 보기도 해요. 겁재. 그러니까 그 탈재 현상이나 탈금 현상이 그렇게 많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거는 약간 예외적인 관점인 거고, 우리가 격국론에서 나오는 거는 5월의 무토, 5월의 무토를 무토일간은 양인으로 보는 거고, 근데 특히 오화가 본래 있을 때 순수한 거예요. 근데 오화는 어때요? 지지에서 자꾸 인옷을 합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인옷을 합을 하면 결국은 이게 인성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격으로 변환되든지, 예,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지장 간의, 그러니까 지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고,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이 되는 거고, 임수 같은 경우는 해월이 되는 거죠. 그게 lok겁격인 거예요. lok겁격이고, 을정기신계의 음과는 그런 거 상관없이 비견월이 됐던 겁재월이 됐던 다 뭘로 본다? lok겁격으로 본다. lok겁격으로. 그래서 이렇게 격을 나누는 것이 양인격과 조금 차이가 있고 구분이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식상이나 재성을 쓰는 경우, 자, 양인격도 일간이 세력을 얻어서 신왕이 될 경우의 수,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월지, 이렇게 그 걸록이, 음간이 이렇게 겁재를 놓아가지고 뿌리와 근원을 갖기 때문에 일간이 강해질 경우의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왕한 에너지가 되니까 극이나 설을 그 다음에 어떤 부수적인 팔자를 좀 이렇게 조화시키는 인자로 고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하는 에너지는 관과 살이 있는데 음간의 겁재나 양간의 걸록이 양인격만큼 그렇게 탈재에 가담하는 성향이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청간의 그러한 성향적인 기질로 드러나는 것이 청간에 각각 갑으로 있거나 을로 있거나 이런 구조하고 갑 중에 을이 섞여 있거나 을 중에 갑이 섞여 있거나 이런 구조는 다르단 말이에요. 성향 자체가 달라요. 성향 자체가.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 관사를 쓸 수가 있고 식재를 쓸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관을 쓸 때는 그렇게 탈재의 성향이 양인격만큼 강하다 보진 않기 때문에 정관은 그대로 씁니다. 정관은, 그러니까 그거를 lok겁용관이라 그래. lok겁용관. 그래서 lok겁용관도 우리가 그 lok에 대한 그 별칭이 상당히 많아요. 월지에 있는 거를 걸록격이라고 하고, 절록격, 일지에 있는 거를 절록이라고 하고, 시지에 있는 거를 귀록이라고 하고, 연지에 있는 거를 배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록을 다른 말로는 관이 임한다. 임관이라 해서 뭔가 관을 뚜렷하게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지. 관은 일간을 극하는 건데 그 관을 이렇게 걸머질 만큼 그러한 뚜렷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거잖아요. 12운성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비겁이 비교적 쟁제하는 성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재관 인식에 비해서 사기일신에 비해서는 조금 후순위의 자리매김을 하지만 그래도 겁재에 비해서는 걸록은 길성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걸록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록이라는 거는 사람이 향유하는 양식 같은 거예요. 정제적인 성향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뭔가 나한테 생명원을 이렇게 양기를 공급하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사회활동하거나 이럴 때 뚜렷한 자기 주체성이나 정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관을 감당하는 걸록격이 자수성 감형이 많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인 경우는 그대로 쓴다. 근데 평관인 경우는 자 양인격하고 다른 게 양인격은 정관이든 평관이든 그대로 써요. 혼잡인 경우는 재화해서 쓰는 거고 근데 lok겁격, 걸록격이나 음간의 걸록이나 음간의 겁재격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관은 그대로 쓰는데 이렇게 칠살인 경우에는 칠살의 세기를 좀 봐야 된다. 칠살이 왕하거나 강할 경우에는 이거를 재화해서 씁니다. 다른 격에서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조절해서 쓰시는 거고 나머지 식재는 양인해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격에서도 식재를 쓸 수가 있죠. 인수격에도 식재격을 쓸 수가 있고 다른 격에 다 식재격을 쓸 수가 식재 상황을 쓸 수가 있어요. 천간의 구조로 쓸 수가 있는데 식재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면 록겁격이에요. 왜냐하면 식재라는 거는 식신생재잖아요. 그죠? 식상생재인데 그 식상도 일간의 힘을 소모시키는 거고 재성도 일간의 소음을 소모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식재의 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가 그게 뭐가 된다? 록겁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왕의 천간의 구조가 관이 없고 이렇게 식재로 흘러가 있으면 월지의 록겁격이 좀 강하게 그렇죠? 식재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월지가 양인이나 걸록, 록겁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간이 보기에 강한 나의 힘과 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로 따지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인수격이다. 식신이나 상관격이다. 이런 거하고 걸록격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어린아이 때부터 장생이나 인수로 놓고 있으면 가다가 넘어졌으면 그냥 엄마가 누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울고 그냥 있어. 아니 그게 인수가 내가 받는 거예요. 인성이 기질이. 근데 양인이나 겁재는 오기 전에 툴툴 털고 일어나. 오늘 이렇게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데가 시골이니까 시골 전철 문 앞에 이제 요즘 가을바람 부니까 쳐서 엊그제 지났잖아요. 요만한 제가 보니까 여치 무슨 이렇게 메뚜기과더라고. 근데 거기가 이제 문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어 있나 그렇게 툭툭 쳐보니까 살아 있어. 살아 있는데 얘가 또 이제 저는 이렇게 날려보내려고 괜히 오고 가는 길에 밟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툭 쳤더니 얘가 쭉 날라가지고 요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20대 초반이나 될래나 그 아가씨 머리에 딱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거기가 아주 시골은 아니기 때문에 도의지 생활하는 처자들은 기겁을 하고 놀래요. 가끔 가다 이렇게 방제를 하긴 하지만 거기 이렇게 문이 열리니까 큰 하루살이나 뭐 이런 것들 날파리, 날짐승, 나방 이런 것들이 간혹 이렇게 날라 들어와요. 그러면 조금 약간 좀 오바해서 과잉 반응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 약간 저는 이제 제 딴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아, 이거 뭐 저 정도 가지고나 우리는 그거 구워서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 친구가 머리에 쭉 날아가더라고. 내가 조금 염려스러워가지고 가서 이렇게 떼줬어, 내가. 약간 실례지.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식상은 이렇게 미리 그냥 먼저 행동이 반응이 나가거든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대수롭지 않게. 뭐 놀래는 기색도 아니고 그냥 고맙다고 잠깐 목례를 하더라고. 아, 지지에 뭔가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야. 뭔가 식상이 있다든지 그런 뭔가 외부의 약간 공격적인 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잘 안 놀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월지에 있는 월지가 부모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수성가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수성가명, 자립지명.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일시지에 재성을 놓으면 재극인을 하잖아. 그러니까 재극인이 아니라 비겁이 재성을 극하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할 때는 재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부친이잖아. 그렇죠? 부친을 극한다라는 거예요. 원명의 비겁이 많으면 극부지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친의 도움을 멀리하고 지 혼자 앞가림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립지명,
자수성가지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지가 격을 놓아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다른데 또 비겁이 중중하거나 왕하다라고 하면 그런 성향이나 기질이 어때요? 많다라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개척을 해나가고 진로를 열어나가고 이런 성향들, 그렇죠? 그래서 월지니까 관을 내가 잘 짊어질 수 있고, 근데 칠살은 양인 만큼 필요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일간을 과도하게 억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살을 내가 재화를 할 건지 조절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써서 내가 감당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서 살펴봤던 대로 식상생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보고 그 자체에 상관도 쓰고 관성도 있으면서 뭔가 좀 갈등 요인의 구조로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월지는 비교적 팔자의 전반이고 부모 환경이고 앞에이고 청년기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다른 결의 어떤 방향성이 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록겁격인데 연월간에 관성이 있다. 그러면 록겁을 관으로 내가 유지하고 처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시에는 뭔가 식재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중년 이후에 뭐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 일을 한다든지 이런 성향으로 바뀌어질 공산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인격하고 비슷한데 칠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살이 록겁격의 살을 쓸 때는 조금 따져서 보시면 되겠다. 록겁 용관격이 있겠죠, 그렇죠? 록겁의 정관을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자월의 개수이니까 록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록겁이 되는 건데 이 경우에 인성의 비견의 겁재의 인성에 이렇게 있고 요 관은 어쨌든 요 술중의 무토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렇죠? 이 구조는 이제 무재사주인 거예요, 무재. 그러니까 재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전체적으로 어때요? 관의 세력보다는 인비의 세력이 강한 거죠, 그렇죠? 강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록겁 용 관을 하는데 요 관을 힘을 더 보태주는, 그러니까 토운이라든지 뭐예요? 화생토하는 화운이 천간지지로 오면 좋죠. 좋은데다가 신유술하고 자월이고 해수 있고 하니까 화는 그러니까 자월의 개수는 이 수가 얼어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향적으로나 이게 다 이 내가 깔고 있는 지지들이 춥고 어둡고 얼어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아주 냉한 형국이 되는 거죠. 유금 같은 경우는 자유귀문도 있고 해가지고 냉금 같은 형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물들을 무토로 내가 합을 해서 막아서 쓰는데 결과적으로 추운 계절이고 이 무토의 원신, 즉 무토를 생해주는 화들이 드러나 있진 않기 때문에 운에서 그런 화운들이 오면 이 사람은 어때요? 이게 얼어있는 물이 녹아있는 물도 되고 조후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을 쓰더라도 내면에는 어때요? 상당히 냉하고 차갑고 위축되어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그렇죠? 서늘하고 서리빨이고. 그런데 화기가 오면 화기의 뿌리가 있죠, 그렇죠? 화기가 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가 되면서 또 이렇게 화생토가 돼서, 그렇죠? 화생토가 돼서 관이 살아나는 거죠. 이런 운들, 그렇죠? 사오미 운들, 이런 운들은 괜찮은 거예요. 이런 가불목들은 이렇게 이제 이 경금이 없으면 이럴 때마다 가불목에 의해서 관이 내가 합을 하고 있는데 합이 풀어지거나 관이 이렇게 그 견관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경금이 있으면 앞서 살펴봤던 이렇게 양인격에 칠사를 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관이. 그래서 이렇게 관이 있는 구조하고 없는 구조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도
남자인데, 그죠? 나이가 좀 돼 있죠, 그죠? 돼 있는데, 술월에 기토니까, 술 중에 정화나, 신금이나, 이런 그 무토가 천간으로는 투간하지 않고, 그냥 lok겁격을 이룬 거예요, 그죠? lok겁격을 이루고, 이렇게 시간에 간목이 돼가지고, 간목이 돼서 lok겁, 용, 관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그런데 재생관하고, 지지의 술월에 술시니까 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구조가.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무인성사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관이 있으면, 인성도 있는 게 좋아요. 인성도. 있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 사람도, 금융계통에, 최종적으로는, 임원을 하고 퇴직을 했어요. 이 관을 썼지. 이 관을. 근데, 운에서는, 인성도 괜찮고, 이런 경우는 인성도 괜찮고, 재성운이나 관성운도 괜찮아요. 관성운도 괜찮은데, 천간에 이렇게 정관을 쓸 때는, 이렇게 을목 칠살운이 들어오면 관살 혼잡이 돼서 관의 혼란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요런 경우가 lok겁, 용, 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lok겁, 용, 관. 또,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여명인데, 그렇죠? 여명인데, 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되는 거죠.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되는데, 5월에, 그렇죠? 5월에 정화니까, 걸록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걸록격이 용관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으로도 생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재성으로도 인성이 관을 생하고. 그러니까 요런 글자가 여기에 만약에 이민시주가 되고, 이게 경우월이 됐다라고 하면 을경이 이렇게 묶여서 이걸 신강치 3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정관이 놓여져 있고 정관을 주변에서 좌보우피라는 에너지가 인성하고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 월간에 있는 임수가 이렇게 가면 이쪽에 있으면 임인시가 돼요. 이것도 나랑 합을 하고 있는데 이 직업궁에 부모궁에 사회궁에 있는 임수가 어때요? 훨씬 더 쓰임이 보편적이고 넓고 가치가 더 있다라고 통변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내 개인적인 성향이고 말년에 있고 뒤에 있고 자식 자리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 임수가 정관을 놓았으면 임수가 다치면 안 되는데 다칠 수 있는 거는 무기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정이나 정대운이나 정운이나 무기운 아니면 특별하게 이 운이 다치진 않아요. 무기운이 와도 이런 을목들이 그렇죠? 을목들이 어때요? 목극 토를 하고 토생금 금생수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내가 이렇게 다치진 않는단 말이지. 이 관 내가 사회적으로 쓰는 이런 관들이. 근데 이제 정대운 같은 경우 오면 이 비견이지만 내가 원래 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화가 또 오면 운에서 오면 정임합을 또 해요. 그래서 이 합의 혼란 현상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합하고 있는 관의 지향성이 강한 거지. 내 일지에 있는 해수가 올라가서 임수가 돼가지고 나랑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찰떡궁합으로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정화가 오면은 또 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합의 합력이 느슨해지거나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 관이 남한테 차지가 가거나 내 보직이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정화는 내 자리가 아니니까 또 다른 정화는 겁재는 아니지만 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자의 어떤 견눈질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lok겁용관인데 이 구조는 어때요? 천간에 경신금 뜨면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지만 극이 먼저예요. 극이. 그러니까 그대로